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오늘 개관 MC HB 김원비님과 함께 하고요. 네, 게스트로 YG 강양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댓글 소개 먼저 할 테니까요. 게스트는 좀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종이동물원의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미처 다 소개 못한 거. 세바공님, 모노노아와를 읽다가 아침부터 울컥했네요. 왜 KBS 단편 드라마를 언급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영어 제목이 모노노아와레. 아와레가 이제 어웨어랑 같은 스펠이죠. 인 걸 보니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는 것은 타인들의 삶으로 이루어진 그물 속에서 차지하는 자리다. 영어 제목과 일본어 제목이 신기하게 소설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켄 리우는 정말 언어 천재인가 봐요. 그냥 천재인가? 사흘 그리고 한 인생도 약간 생각나고, 마티네의 끝에서의 요코 아버지도 생각나고, 켄 리우의 장편 소설도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팟빵에서도 CHOIG91님 방송 들으면서 이거 진짜 읽어야겠다 생각해서 바로 구매해서 읽어봤어요. 저는 막상 종이동물원보다 다른 단편들이 더 좋더라고요. 특히 상태변화편을 읽으면서 내 영혼은 어떤 물건으로 표현 가능할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 자, 한참 전에 방송했던 우리가 추락한 이유 편 들으시고, 네. 커피조아님, 죽이고 싶은 마음은 공감하고요. 내 손에 총이 있었다면 글쎄요, 쏘고 싶었겠지만 궁금한 것들이라도 다 묻고 나서 쏠 듯요 이라고 네. 주셨는데, 여기에 오늘의 게스트 YG가 추가로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본인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커피종아님 그 글을 읽고요. YG 감각으로는 궁금한 것들이라도 다 묻고 놓고 고문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들려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 뭐죠? 친절한 우리가 추락한 이유? 아니 친절한 금자씨에서 네. 그 묶어놓고 막 너 왜 그랬어? 뭐 그렇게. 이런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네. 블루포유님, 저라면 못 쐈어요.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지성과 은근한 집요함이 결국 레이첼로 하여금 방아쇠를 당기고 순식간에 몰아친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책을 읽는 제가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못 쏘겠죠?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네, 진공상태님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레이첼이어서 레이첼이기 때문에 총을 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이첼이 거쳐왔던 상황들과 그녀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총체적으로 한데 묶여서 결국은 그녀가 방아쇠를 당기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내가 레이첼이라면 제가 끈기 있게 아버지를 찾았을지부터가 좀 의문스러워서 총 쏘는 장면까지의 감정이입에는 도달하지를 못했네요. 하지만 레이첼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방아쇠가 먼저 당겨져 버렸고 그 후 그 사실을 깨달은 레이첼이라면. 네. 자, 우리가 추락한 이유를 읽으신 분들은 요 댓글들에 대해서 네. 정말 크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만 더 하죠. 노력하는 자님이 저희가 방송하기도 전에 YG가 책을 썼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사서 읽으신 모양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훌륭합니다. 멋진 질문과 YG님의 답변, 겹쳐 읽기와 확장 읽기, 이런 책이야말로 교과서로 써야 하지 않을까요? 평소에도 YG님의 팬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더더욱 존경합니다. 저희 아들도 YG님처럼 멋진 남자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노력하는 자님, 아들도 YG님처럼 멋진 남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아들이 저 같으면 되게 싫으실 거예요.
YG님이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괜찮을지. 노력하는 자님 댓글 보고 너무 동감했던 게 저도 이거 보고 약간 교과서로 이런 게 좀 교과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그 아까 이제 초등학교 아니고 중고생이나 대학생까지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했는데 네. 이거 솔직히 그냥 일반 시민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보다 네, 저도 동의해요. 네. 더 읽어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사실 저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책을 팔아야 되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네. 또 독자 욕을 하기가 약간 좀 망설여져가지고요. 일단 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부터 좀 한번 훑은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의 이제 초고를 쓰면서 제가 머릿속에서 계속 가졌던 문제의식이 평소에 책걸상 방송하면서도 제가 은연중에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너무나 뻔한 교양이 많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해요. 뻔한 교양이 많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교양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진짜 중요한 교양들은 다 제대로 소개도 안 되고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정말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도 그냥 뻔한 교양들만 넘쳐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잘 갈무리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 놓은 책들이 많이 읽히는 사실 그런 것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책걸상이라는 방송도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이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에도 24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누군가한테 내가 막 설명을 해 주려면 설명을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어떤 이야기들일까를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잘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책이 이 책이었던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는 이런 농담도 했어요. 그 약간 가상의 누군가를 상대해 놓고서 딱 상정해 놓고서 그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골방에 이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이랑 같이 들려서 집어넣어 놓고 다 읽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고 싶다고. 그 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좀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맞아요. 다 모아놓고 책을 읽었다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지. 책 봐서 60점 못 넣으면 못 나가는 걸로 해서. 맞아요. 삼수, 재수, 삼수까지 허용하고 세 번째 시험 봤는데 60점 못 넘잖아. 그럼 배지 떼. 그렇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책을 제대로 읽어도 독해력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나라의 일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읽어도 좀 자기식들을 읽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 지금 댓글에서 겹쳐 읽기와 확장 읽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24편의 글이 끝날 때마다 겹쳐 읽기와 확장해서 읽기라는 그 이름 하에 몇 권의 책이 추가로 추천이 되면서 코멘트가 달립니다. 이런 깜찍한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겹쳐 읽기는 제 아이디어고요. 확장해서 읽기는 편집자 선생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겹쳐 읽기는 제가 이제 24편의 에세이를 쓰고 난 다음에 책으로 묶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세이와 에세이 사이에 이제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독자들한테 맡기자니 괜히 약간 제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그 1장에 있었던 이 글과 뭐 5장에 있었던 이 글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힌트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편집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그 편집자 선생님께서 이제 겹쳐 읽기라고 하는 이름은 지어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해서 이제 제가 그건 가피를 했었고요. 그리고 확장해서 읽기는 제가 독서평설의 초고를 연재할 때도 이미 그 에세이를 쓸 때 많이 참고하거나 혹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책 같은 게 있으면은 한두 권 정도 이렇게 덧붙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책을 낼 때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유도 좀 적고 왜 이 책을 뒤에다가 덧붙였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쓴 챕터 중에는 GMO와 관련된 챕터 있거든요. 네. GMO. 네, 유전자 변형 작물 혹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글이 있는데 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챕터죠. 그런데 그 챕터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GMO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각을 세워가지고 이제 썼는데 또 GMO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현재 합의하고 있는 정확한 사실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 좋다라고 제가 해서 이제 제가 쓴 주장과는 약간 좀 반대되거나 혹은 다른 정보들도 독자들이 접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겹쳐읽기 중에는 제가 굉장히 그 겹쳐읽기 소개한 책의 관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동의하는 책들도 있고 사실은 약간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네. 조금 균형을 잃은 것 아닌가라는 책들도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덧붙여놨습니다. 네. 그 5개의 카테고리를 나눠놨는데 요거는 이제 써놓고 쓸 때는 막 매달 마감에 쫓기면서 어떻게든 억지로 썼는데 맞아요. 네, 24개를 쭉 펼쳐놓고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 자연, 기술, 신체 그리고 인간. 야, 제목들도 잘 지어서 사회 뒤집어보다, 자연 다시 생각하다, 기술 넘어서다, 신체 재구성하다, 인간 비틀어보다. 네. 뒤에 동사들도 되게 잘 쓰셨어요. 네. 그러게요. 그 두 분은 어떤 장을 읽으실 때 제일 좀 흥미가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자연이나 기술이나 뭐 이렇게 유전자가 어디까지 발전했고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상식이 되게 부족한 사람이어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던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그 2장 3장 쪽이랑 그 신체 부분에서도 특히 무슨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가위라든지 뭐 오고노 칩 같은 그 아바타를 만들 수 있을까라든지 이런 장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는 사실 이게 평범한 독자가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에 YG가 올린 글도 많이 봤고 네. 같이 방송도 많이 했고 해서 네.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페이스북에서 이미 봤거나 아니면은 같이 책 읽고 방송했던 거랑 관련된 내용을 볼 때는 네. 야, 나도 아는 얘기를 어떻게 잘 소화를 해갖고 이렇게 잘 버무려서 글을 쓰는지 네. 감탄하면서 네. 쫙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네. 볼 때는 그냥 아주 평범한 독자가 되어서 이거 재밌네 이러면서 이제 쭉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와 관련된 글들이 한 너댓 개 있잖아요. 네. 뭐 틀린 거 없나? 분명히 뭔가 오류가 있어야 하는데 지적질 하나 해줘야 되는데 이러고 찾으면서 봤는데 놀랍게도 오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잘 버무렸다는 얘기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너무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난번에 종이동물원 했었잖아요. 네네. 제가 그때 캔리오 얘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소재와 이런 주제를 이렇게 짧은데 다 담지라고 얘기했었는데 YG님이 뭐랄까 에세이계 캔리오? 뭔가 이렇게 5장밖에 안 되는데 이 5장 안에 뭐 얻어먹었어요? 왜 그래? 아니 저는 제가 글을 쓸 때 항상 저의 문제가 너무 길어진다는 거여서 짧은 경제적인 분량 안에서 할 말을 경제적으로 다 하는 어떤 책들에 대한 어떤 되게 경외심 같은 게 있는데 약간 5장 되는 분량 안에서 되게 다 잘 쓰셨어요. 게다가 심지어 어떤 거는 반론까지도 그 5장 안에 이러이러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고 뭐 이러면서 되게 잘 버무리셨다라고 아까 JRP님이 그랬는데 저도 5장이라는 게 책으로 책이 지금 보통 5장이라는 거죠? 한 챕터당 5장에서 6장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안에 다 담으시더라고요. 어쨌든 24편의 글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299쪽에서 딱 끝납니다. 300쪽을 넘지 않는 책이거든요. 이거 JRP 때문에 이거 JRP를 의식해서 마이너스 1. 299쪽에서 깔끔하게 끝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참 성의가 있는 게 가끔 QR 코드가 나와요. 네. 이거 뭐 세상에서 처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찾아가지고 또 있어 보여요. 그러게요. QR 코드 딱 넣으니까. 요거는 근데 틀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틀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저도 놀랐던 게
이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을 편집하신 분이 김지영 선생님이라는 편집자 네. 선생님이신데 82년생. 아,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네요. 네, 김지영 선생님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이제 이렇게 칭찬을 했었는데 편집자계의 이데아가 아닌가. 아, 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교과서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의 네. 임프린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강박적으로 촉을 딱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혹시 제가 썼던 글에 오류가 없는지 네. 인용이라던가 아니면은 팩트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는지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제 책을 읽는 아마 뭐 10대 학생들 일이겠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은 뭐 QR 코드 동영상이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책에다가 이렇게 찾기 쉽게 넣는 장치들을 하는데 되게 기가 막힌 그런 감각을 발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예. 게다가 또 저는 또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게 몰랐던 사실들을 알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찾아보게 되고 지금 여기서 설명된 뭐 예를 들면 자폐증 이야기도 잠깐 나왔잖아요. 자폐증이 사실은 장내 미생물과도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이제 최근에 그런 연구들이 많이 네. 축적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저한테 약간 허를 찔리는 기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 약간 이제 과학, 기술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 그래서 이걸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저처럼 그런 쪽에 별로 상식이 없으셨던 분도 보면 되게 지적 자극을 받고 뭔가 이렇게 좀 따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책에 좀 부족한 점을 굳이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뭐 아쉬웠던 점은 없습니까? 사실 한 3년 연재했다면 내가 좀 더 쓸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제가 그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을 소개를 할 때 항상 이 책은 지식 큐레이터 강량구가 쓴 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놓치지 않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래도 이 책에 실린 여러 가지 내용의 오리지널리티는 다른 선생님들이나 혹은 다른 과학자나 다른 책의 저자들이나 다른 사상가들에게 있다라는 걸 제가 책에서도 이제 어쨌든 충실한 뭐 인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뒤에 참고 문헌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내용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쨌든 간에 저널리스트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식 큐레이터라고 하는 정체성을 최근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양에 있는 시민들이나 혹은 10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이슈나 지식을 잘 버무려서 제 나름의 관점에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전달해 주는 역할이지 이것 자체가 이제 마치 내 것인 양 이야기를 하고 하면 굉장히 오만하고 그다음에 폐허하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책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강량구식으로 큐레이션된 최근의 이슈들에 대한 정리된 에세이집이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 본인들이 아까 혼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좀 더 이제 들여다보는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어요. 좀 정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취재를 하고 팩트들도 다 제 식으로 재구성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 욕심 같은 게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 욕심을 제가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런 아쉬움. 네. 그 과학, 환경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문학이나 사회과학, 뭐 정치 이쪽 책도 많이 보고 하니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굳이 조금 부족한 분야를 치자면 뭐 경제 경영 비즈니스 분야? 그렇죠. 네, 네. 이런 네. 쪽은 상대적으로 그쵸. YG가 좀 덜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하기에는 나머지 이 많은 내용들은 다 자신 있는 겁니까?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제가 제 나름대로 네. 소화를 해가지고 음. 약간 제 얘기도 좀 덧붙여서 할 얘기가 있다라는 정도의 분야들은 정리를 해놨는데 음흠. 방금 날카롭게 JYP가 지적을 한 것처럼 이 경제 경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머릿속에 집어 넣긴 했지만은 그걸 막 내 식으로 정리해서 소개를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내공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뺐습니다. 그게 더 훌륭한 필자의 어떤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있어 보이려고 여기저기 가져다가 그냥 다 인용해가지고 책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잘 모르는 얘기는 안 쓴다. 저 태도도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YG님이 아쉬움의 이유로 말씀하셨지만 맞아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큐레이터의 시선 그 거리감 있잖아요. 근데 그냥 큐레이터의 시점에서 정리를 되게 잘한 느낌? 분명히 YG님 얘기를 해서도 그렇고 그냥 조금만 읽어도 YG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사실은 이거보다 한 10페이지, 15페이지 많겠다 싶은 것들을 읽는데도 어쨌든 싹싹 잘 넘어가셔서 저는 그런 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걸 다 쓰지 못하는 그걸 누르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거는 아마 연재할 때 네. 분량 제한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네. 네, 분량 제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의 목적 자체가 막 제 관점을 네. 독자들한테 전달하기보다는 네. 이제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 네. 이런 새로운 지식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취지가 1차적이었기 때문에 네. 방금 혼비님께서 약간 그냥 좋은 말씀 해주신 건데 저는 약간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더 세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대목도 있었고 네. 좀 더 아는 척 할 수도 있는 대목들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일부러 좀 이렇게 네, 누른 그게 경우도 있긴 보였어요.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예를 들면 저 한국 과학 노벨상은 글렀다. 뭐 이런 제목의 도발적인 제목의 글도 네. 있고요. 핵발전소 관련 이야기 혹은 과연 미세먼지는 진짜 중국 탓이냐? 네.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은 오늘 점심은 메뚜기 파스타 어떠냐? 네. 뭐 이런 거. 네. 또 4차 산업혁 네, 비트코인 열풍 손가락 말고 달을 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제목이 제일 딱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뭐 집단 지성인가 집단 바보인가 이런 제목도 있고요. 학교에 갑자기 거북이가 많아진 이유. 이거 뭐야? 이러고 봤더니 거북목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네. 낙기. 그리고 요구르트의 꿈, 김치의 꿈, 유산균의 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 뭐 세균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하여튼 참 두루두루 다양한 아이템들을 다루고 있고요. 저는 정말 불만이 하나 있긴 있어요. 큰 불만. 네. 이게 아무리 처음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썼다고는 하지만 단행본으로 쓰면서 다른 일반 시민들, 어른들, 30대, 40대, 50대도 염두에 두고 봐주기를 바라면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네, 어떤 대목이요? 예를 들어서 171페이지 그런데 보면 정확하게 막 페이지까지. 뭐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되는 3, 40년 뒤의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러고 끝난단 말이죠. 네. 이런 걸 읽고서 JYP는 코웃음을 쳤군요. 이런 건 고쳐야 되는 거지. 지금 30, 40년 뒤면 나는 세상에 없는데. 근데 있을 수도 있지. 90까지 살 수도 있잖아, 내가. 하여튼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되는 3, 40년 뒤 이걸 읽을 때 이게 지금 기성세대가 읽을 때는 튄단 말이죠, 이게. 네.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고등학생 때 알아야 되는 교양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거를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또 고친 것 같더라고요, 살짝. 네. 그렇죠? 근데 왜 고치다 말았느냐? 이왕이면은 이런 거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되는 이 부분만 빼면 되잖아. 네. 그냥
한 세대쯤이 흐른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해 아니면 있을지. 지금의 10대가 기성세대가 되는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그렇게 식으로. 하든지 네. 여러분이 기성세대 가지고 네. 이 듣는 기성세대 응? 그러니까 소외된 소외감을 소외감 거죠. 느낀다는 거죠. 네. 네. 이런 부분이 171페이지 말고도 몇 군데 더 네, 있어요. 있긴 있어요. 음. 근데 저는 그게 전혀 걸리지 않았는데 근데 걸리셨군요. 이건 두 분의 세대 차이가 아닐까. 그리고 약간 YG님이 사이사이에 이게 청소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약간 귀여운 척 하시는 부분들도 귀여운 있어요. 척하는 부분까지는 뭐 네. 받아들일 수 막 있어요. 어이쿠 막 이러고 끝나요. 그래서 문제부터는. 집에 계시는 높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 막 읽다가 계속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뭐, 왜? 약간 뭐 귀여운 척 혹은 뭐 네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 뭐 이런 식의. 하여튼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고요. 네. 그 나머지 부분은 네. 진짜 저도 그 팩트 체커의 심정으로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2쇄 찍을 때 요거 네. 하나 고쳐주면은 좀 더 좋아지겠다. 네. 기여하려는 마음으로 네. 내가 이렇게 무슨 특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 그랬겠습니까? 아니고, 2쇄, 네. 3쇄 이렇게 약간이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네. 살짝 만져서 네. 좀 더 많이 팔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내가 뭐 이렇게 도움 줄 게 없을까 이렇게 꼼꼼 읽었는데 이런 젠장 맞춤법 띄어쓰기가 다 맞아. 그런 것까지 보셨어요? 다 교정까지? 맞고 네. 그리고 그림에 이렇게 흔히 뭐가 이렇게 좀 잘 안 맞거나 네. 뭐 이런 거 표나 이런 거 틀린 거 흔히 있는 일인데 네. 그것도 일단 못 찾았고 그리고 제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읽었는데도 아예 잘못된 게 없네. 네. 뭐 어떠지? 이러고 지금 하여튼 잘 썼어요. 네, 감사합니다. 칭찬해. 네. YG 칭찬해. YG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 근데 제가 이걸 회사 친구들한테도 선물했거든요. 근데 약간 회사 친구들도 약간 과학 이쪽에 관심이 많은 좀 그런 분들인데 네 분이랑 이제 밥 먹다가 다 그분들은 이미 좀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유전자 가위와 가타카 이야기 쓴 대목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분 중에 세 분이 이게 제일 좋았다. 연결을 너무 잘했다. 가타카와 함께 뭔가 이렇게 좀 쓰셨잖아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네. 자, 이 책은 누가 읽으면 제일 좋을 것인가? 모두 정말 모두 저도 뭐 동의합니다만 네. 그래도 좀 더 세 분 하면 찾아보자면 네. 누구한테 특히 권하고 싶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 네. 학교 그러네요. 선생님들이 읽으시고 동감. 네, 뭐 네, 읽기 교재나 아니면 토론 교재로도 이 책을 사용을 하시면은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요즘에 학교 현장에서 보면 토론 수업이나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책에 실려 있는 한 에세이 하나나 두 편 같은 것들을 같이 읽힌 다음에 이제 뭐 10대 친구들 혹은 대학생들이 서로 토론해 보게끔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또 더 읽을 거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살펴본 다음에 자기의 입장 같은 걸 좀 정해 보도록 하는 그런 수업 교재로 쓰면은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교재로 쓴다면 그 선생님들은 확장해서 읽기까지 다 읽은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쵸. 좋죠. 그래야죠. 애들이 진짜 막 네. 예리한 질문하면은 그쵸. 선생님이 버벅거리면 면 떨어지니까. 네, 그게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좀 약간 구태의연한 교양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촉을 세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네. 일반 교양 시민들이 그런데 막 저처럼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뭐 책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책 읽고 글 쓰는 일에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이슈들을 다 일일이 다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책을 한번 딱 읽으시면은 대충 그냥 지도를 그리실 수 있고 네. 좀 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더 파고들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나라경제에 썼었던 원고에 시작이 그거였어요.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급변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전과처럼 이렇게 압축적으로 탐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썼었거든요. CEO네 CEO. 네, CEO. 그쵸. 네, 이런 CEO 분들. 조찬 특강 이런데 많이 불려 다닙시다 우리. 네. 네. 네, CEO들 읽으시면 좋죠. 네. 네.
CEO들이 읽고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 이렇게 네. 간부 회의 같은 거 임원 회의 할 때 쫙 얘기 좀 해주고 네. 그러면은 이제 임원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아씨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게 많지? 막 이랬는데 네. 알고 보니 책 한 권 딱 책한 읽은 권. 아 거지. 근데 진짜 그 효과가 나는 날로 먹은 느낌의 책 음. 그랬어요. 한 권 읽고 아는 체하기 좋다. 아, 네. 알고 읽고 아는 책이 정말 좋은. 네, 한 2년치 지식을 제가 그냥 한 번에 다 따라잡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중고생들의 엄마 아빠가 네. 읽으면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질문을 이제 뭐 집에 와서 질문 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조금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괜찮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혹은 뭐 같이 TV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아빠 저건 왜 저래? 저건 어떻게 봐야 돼? 라고 했을 때 네. 의외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너무 그쵸. 많잖아요. 네. 근데 요런 책 한 권 딱 읽고 있으면은 네. 일단 대답도 근사하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말이야 이러고 뒤적뒤적해서 그러니까요. 요런 책이 있어 아빠가 사줄게. 네. 요런 거 아,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부모가 되게 부러운 게 저는 이거 읽고 나서 너무 막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막 너무 설명해 주고 싶고. 집에 계신 낮은 분한테 해.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딱 갈리는 게 그 기혼하신 분들은 다 일부일처제는 합리적인 제도인가에 대해서 그 글이 제일 재밌어. 그 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제일 먼저 읽어봤다면서. 우리 저기 작년인가요? 그 일부 일처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책 네. 한번 책걸상에서 다룰까 하고 우리가 읽어봤잖아. 근데 도저히 방송 불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검토만 하다가 그건 관뒀었어요. 되게 급진적이에요. 좀 폴리아모르. 폴리아모르. 네. a little bit. little 네. 아니 그래서 네. 저희 집에 계신 높으신 분도 이 책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일부 일처제. 일부 일처제. 아 맞아. 도시가 시골보다 환경 친화적이다.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딱 던지면 사람들이 왜 막 이렇게 하면서 토론하기 너무 좋은 거고 청취자분들도 너무 재밌게 읽으실 것 근데 같아요. 제일 반감이 많은 이거예요? 장인 것 같아요. 아 도시가 그러니까 시골보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건 저자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네. 그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서점에 실린 후기들을 이제 쭉 읽어 보는데 네. 그럼 뭐 칭찬하신 분들도 있고 약간 불만스러우신 분들도 있는데 불만스러우신 분들이 뭔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세먼지가 중국 탓일까라고 질문을 던진 그 네. 부분이랑 그리고 도시가 정말 그러니까 시골보다 환경 파괴적일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건 동의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 팩트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근데도- 불구하고 반감이 있으시는 아. 거죠. 네. 아 근데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도 이게 약간 좀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약간 이러면서 읽었고 그 뒤에 그 세종시 상상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약간 저의 이 책 전체 중에서 저의 통념을 가장 저격했던 챕터가 이거였는데 네 이걸 반박을 근데 사실 저도 네. 마찬가지였어요. 네. 저도 그런 사실들을 처음 접하고 나서 네. 굉장히 제 통념이 깨졌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그 40 좀 넘는 동안 40년 좀 넘게 사는 동안에 제가 막연하게 가져왔던 통념이 제일 깨져가지고 쓴 게 바로 도시는 맞아요. 네. 환경 파괴적이고 시골은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 네. 그 통념을 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네, 저도 이거 네. 읽고 그랬거든요. 네. 네. 참 하여튼 그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사진들도 그렇고 공들여서 열심히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많은 분들한테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아무에게나 추천해도 욕먹지 않을 만한 책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YG랑 가까운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반성도 하고 난 뭐하나. 네. 그리고 되게 소수 네. 의견으로 어떤 분이 책걸상 댓글에 이제 이 YG님 책 언급하면서 이 표지에 사람이 안경 벗은 YG님 같다라는 댓글 달아주셨었거든요. 듣고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 손을 턱에 이렇게 약간 불량스럽게 괴고 있는 요거는 이미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눈, 코, 입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YG의 성격인데 이제
그 프롤로그는 있어요. 서문은 있는데 24편의 글이 쫙 나간 다음에 에필로그가 없어요. 아 맞네. 진짜 그냥 그러네요. 딱 똑같은 24편의 글이 끝나면 바로 그냥 그러네요. 바로 끝납니다. 아 그래 왜 에필로그 안 쓰셨어요? 요것도 이게 약간 시크하게 그냥 뭐 에필로그 뭐 감사합니다. 뭐 누구 고마워요. 뭐 집에 계신 높은 분 감사합니다. 이런 거 뒤에 뭐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다른 책에는 제가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그 어렸을 때는 책들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뭐 그렇게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련되고 근사해 보이긴 하는데 네. 제 마음 같아서는 300페이지 딱 로. 299쪽에서 끝나는데 네. 300쪽에다가 커다랗게 네. 자 재밌게 읽으신 분들 더 재밌는 이야기들은 책걸상에 와서 들으세요. 이렇게 크게 한 2줄 써주면 어땠을까 네. 그런 마음이 저도- 듭니다. 네. 혹시 네. 이 책이 한 100만 권 팔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독자가 청취자가 100만 명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네요. 책날개에다가 말이야 YG와 JYP 책걸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만 떨렁 써놓고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책을 내게 되면 제가 꼭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네. 제가 이 들어가며에 네. 그 이수태 선생님이라는 분의 어른 되기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이수태 선생님의 어른 되기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책은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 한 10년, 15년째 나온 에세이집 중에서 가장 수준 있고 좋은 에세이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독서 경험이 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그러십시오. 오늘 게스트로 네. 나왔으니까. 네. 네, 그 이수태 선생님의 어른 되기 어려움에 나온 한 문구인데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비롯된 가깝고 먼 온갖 관계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동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으로 던져지며 관계 위에 존립해 있다. 관계에 앞서 자아가 선제, 먼저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곧 관계다. 저는 이 인용을 하면서 책걸상 들으신 애청자분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모쪼록 YG의 새 책 수질위생,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대박나기를 기원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진행자 YG로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청자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